안녕하세요. 저는 시대인재 N4기를 졸업하고 이번에 연세대 의예과에 합격하게 된 홍연서라고 합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침 시간을 굉장히 여유롭게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비 소집을 가가지고 수험표를 받아와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날의 공부는 이제 육구평 기출을 한 번씩 쭉 돌리면서 평가원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했고, 그 다음에는 다음날 제가 읽을 저를 위한 편지를 썼습니다. 아주 제가 수험장에서 만약 당황할 만한 상황이 와도 멘탈을 잡을 수 있도록 침착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읽을 수 있는 편지를 썼던 것 같습니다. 우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고사장에 제일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 다음에 책상 자리를 확인하는데 제 책상이 제가 좋아하는 자리여가지고 좋은 징조라고 생각했고, 또 책상 크기도 제가 평소에 연습하던 것보다 커가지고 이거 가림막이 별로 큰 영향을 주지 않겠다라고 생각해서 기분이 좋게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어 시간에 국어 비문학 지문 중에 법 지문을 풀다가 막혀가지고 당황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지금 막히면 정말 큰일 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오히려 더 침착하자고 의식적으로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풀어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어 시간이 끝나고 현역들이 시끄러워질 거를 대비해가지고 귀무화기를 끼고 하루 종일 행동했던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국어와 수학을 채점했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와가지고 엄마와 아빠와 함께 기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재작년에도 채점을 했을 때 국어 수학은 괜찮게 봤으나 과학탐구에서 점수가 안 나와가지고 1년 더 하게 된 케이스라서 올해도 혹시 그러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하면서 8시를 기다렸습니다. 그 다음에 8시가 돼서 점수를 확인해 봤는데 지구과학이 약간 아쉬운 거 빼고는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점수가 나와가지고 즐거워하면서 친구들에게 전화하고 그 다음에 매니저 쌤께도 전화하면서 여기저기 알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수능을 본 다음에 수능 성적이 괜찮았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나이가 있기 때문에 하향을 해서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연세대를 쓰기보다는 메이저로 낮춰가지고 써야겠다라고 마음을 거의 먹고 있었고, 부모님께도 다 말을 해가지고 설득을 한 상태였는데, 근데 프리우드 선생님이 이거는 연대를 안 쓰면 후회하는 점수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해주시고, 그에 대한 근거도 되게 여러 가지로 들어가지고 너 아래로도 많이 쓰고 이 점수대가 절대 떨어질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단언해 주셔가지고 그거에 저도 설득돼가지고 연세대를 쓰게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붙을 점수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N수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수능 성적표를 채점한 그날 당일이었는데요. 그날 국어, 수학, 영어를 채점할 때까지는 사실 N수를 할 생각이 없었지만 지구과학을 채점하는 순간 저는 1년 더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부도 굉장히 일찍 시작한 편이었는데, 저는 시대인재에 들어오기 전에 1월부터 독서실에 다니면서 계속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번에는 진짜 후회 없이 공부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공부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어느 정도의 압력이 있어야지 공부를 잘하는 편이라서 독재는 생각하지 않았고 재수종합반에서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시대인재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선생님과 컨텐츠가 너무 좋아서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제종 내부의 선생님이 좋아야지 제가 외부 단과를 듣거나 인강을 듣는 등으로 시간이 뺏기는 일 없이 우수한 수업을 들을 수 있었고, 그리고 컨텐츠가 좋아야지 수험생들의 불안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대인재에 등록하기 전에 자습공간에 대한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그때 공간도 쾌적하고 책상도 넓고 굉장히 시설이 좋아 보여가지고 방해 없이 공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9년에는 다른 재종학원에 다녔었는데, 그 학원과 시대인재의 차이점은 그 학원은 이제 자습 공간과 수업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지 않고 시대인재는 분리가 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재작년과 달리 올해는 조금 더 몰입감 있게 자습을 할 수 있었고 수업에도 더 집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작년에는 굉장히 스스로를 몰아치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렇게 공부하면 쉽게 지친다는 거 알아가지고 그렇게 공부하지 않고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멘탈 관리를 중점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는 지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어요. 초반에는 무조건 기출 위주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평가원의 글 쓰는 방식과 문제를 내는 방식에 익숙해져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가지고 평가원이 쓴 글을 바탕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제가 앞으로 평가원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이감 등의 실무를 풀면서 그 제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잘 풀어나가도록 노력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제가 가장 어려워했던 과목은 지구과학인데 지구과학은 되게 많은 내용을 빠짐없이 외워야 하는 과목이거든요. 그랬는데 저는 세부적인 내용을 기억하는 거에 되게 약한 편이라서 계속 세부적인 내용을 까먹으면서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구과학 1을 극복하기 위해 썼던 방법은 노트를 2개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한 가지 노트, 개념 노트만 만들어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일매일 까먹는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념 노트를 하나 만들고 복습 노트를 또 따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복습 노트에는 매일매일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개념 노트 하나를 쫙 정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개념 노트를 통해가지고 전반적인 개념을 다시 공부하면서 복습 노트로 그날 하루하루 공부한 것을 까먹지 않고 복습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덜 까먹게 됐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서바이벌을 시작했을 때는 항상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정도의 점수가 나왔었는데 복습 노트를 만들고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점수가 올라가더니 40대 후반의 점수가 고정적으로 나오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좀 자신감을 얻으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전 과목에서 가장 자신이 있었던 과목은 국어였는데요. 제가 처음부터 국어에 자신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저는 현역 때는 국어를 그다지 잘하지 못했고 점수가 잘 나오는 편이 아니었지만 재수와 삼수 때 계속 공부를 하면서 성적이 올라가지고 지금은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이 되었습니다. 제가 국어에서 가장 자신이 있는 이유는 읽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인데 정확도는 조금 떨어지지만 읽는 속도가 빨라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데 되게 시간적인 이점을 많이 얻을 수 있어가지고 점수가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국어 과목이 자신이 있다고 해도 항상 점수가 잘 나오진 않았는데 특히 9월 평가원에서 한번 시험을 대차게 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공부해온 거에 대한 회의와 앞으로 수능에서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떡하지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 있었는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그 상황을 다시 분석하면서 내가 왜 망했는지랑 어떻게 앞으로는 해야 되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다시 점수가 잘 나오면서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빌보드가 제 공부의 원동력이 어느 정도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수능이라는 시험은 긴데 빌보드는 2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짧게 있으니까 내가 이번에 열심히 공부해서 빌보드에 오르겠다 이런 생각으로 공부에 임하다 보면 이제 나태해질 틈이 없기 때문에 제 공부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빌보드에 올라왔을 때 기분이 굉장히 좋고 이번에 안 올랐을 때는 다음에는 진짜 무조건 오르겠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공부의 동기부여가 굉장히 뚜렷해져가지고 쉴 틈 없이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고마운 선생님 두 분은 손창민 선생님이랑 강기현 선생님인데요. 손창민 선생님은 제가 문법이 약점인데 문법을 굉장히 자세하고 꼼꼼하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제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데 큰 도움을 주셨고요. 그리고 리트랑 미트 같이 굉장히 어려운 지문을 많이 풀어주셔가지고 제가 모래주머니 효과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게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강기원 선생님은 굉장히 수업이 어려웠는데 그 어려운 만큼 그 수업을 열심히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수학적 사고가 좀 열릴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셨고 그리고 킬러 문제를 많이 풀어주셨는데 그렇게 많이 풀다 보니까 어느새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사라지게 되었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성적을 잘 받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기출 외 추가 컨텐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그 이유는 기출을 풀다 보면 익숙해지는데 결국 평가원에는 저희가 모르는 문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컨텐츠가 필요하고 그를 통해 가지고 모르는 문제에 대응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출과 컨텐츠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것인데 기출이 우선이고 기출을 바탕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그 공부한 것을 컨텐츠에 적용해보는 방식으로만 컨텐츠를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브릿지에 가장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우선 요즘 수능 수학이 되게 킬러는 쉽고
준킬러는 어려운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준킬러를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브릿지는 준킬러 모의고사라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연습을 되게 많이 할 수 있었고 니즈를 충족시켜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수1이 새로운 교육과정에 들어오면서 기출을 제외한 수1 컨텐츠가 되게 많이 부족했는데 브릿지에는 수1에 대한 새로운 문제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걸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슬럼프가 6월 평가원이 끝나고 나서 굉장히 크게 한번 왔었는데 제가 슬럼프가 온 이유는 6월 평가원을 굉장히 잘 봤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다른 시험들을 봤을 때 6월 평가원보다 훨씬 낮은 점수가 나오면서 내 실력이 지금 정점을 찍고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불안감 때문에 슬럼프가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슬럼프를 극복했던 방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슬럼프라는 걸 인정하지도 않고 그냥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였는데 왜냐하면 슬럼프라는 걸 인정해버리면 그거에 안주해가지고 계속 나태해질 것 같다는 생각에 계속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에게 압박감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다행히도 타이밍 좋게 방학이 왔었고 방학이 온 다음에는 서바이벌이 시작하면서 스스로를 재정비하고 새로운 패턴에 몸을 맞추느냐 바빠가지고 슬럼프가 자연스럽게 끝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키고자 했던 생활 수칙에는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였고 두 번째는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기였습니다. 우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지 하루가 일정하게 유지가 될 수 있고 결국 수영장에서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지 머리가 잘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1년 동안 그것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투리 시간 활용하기였는데 결국 수험생들이 모두 공부하는 시간은 똑같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경쟁력을 가지려면 자투리 시간을 최대한 많이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동하는 시간이나 밥 먹는 시간 등에서 계속 단어를 외우거나 아니면 지구과학 개념을 외우는 등 자투리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저는 통학을 했고 왕복 1시간 정도 거리를 자차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저는 아침에는 이동할 때 부족한 수면 시간을 보충하는 용도로 계속 잠을 잤고 저녁에는 자투리 시간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그 시간에 단어를 외우거나 아니면 개념 노트를 읽는 식으로 시간을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1년이라는 시간을 다시 써가지고 공부를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도 물론 작년에 그랬고 그래서 그 마음을 되게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공부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지금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아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후배 여러분들도 만약 지금 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다든가 그런 생각이 든다면 공부를 시작하시면 좋겠고 후회하지 않을 만큼 공부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내서 내년에 이 자리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